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내일 결정되는 경선 룰을 두고 예비 후보자들은 유불리 셈법 계산으로 분주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표직을 사퇴했고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비명계에선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컷오프 없는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을 향한 레이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기 대선 얘기는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에 앞서서 본경선에서 양자 대결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경선 룰이 가닥을 잡은 걸로 정해졌지만 그럼에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일단 그 당 선관위에서 오늘 안을 마련했고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뭐 좀 수랑설레가 있었지만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4월 16일 날 일반 여론조사 100%로 일단은 이제 예비 경선 1차 경선을 합니다. 이때 이제 네 분으로 이제 추리고 그리고 본 경선 2차 경선에 네 분이 이제 치르는 걸로 이때는 50대에 50으로 당원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로 합니다.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자 대결도 한번 검토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좀 치열한 이런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당의 좀 화합이 좀 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본경선에는 이제 내미 가는 걸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1차 경선과 2차 경선의 방식이 다른 이유는 일단 1차 경선에는 최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최대한 받고 흥행을 위해서 전체 어떤 국민들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관심을 끌고 본경선에서는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을 통해서 치열한 어떤 승부를 도출해 보겠다 이런 어떤 방침으로 일단은 선관위에서 확정을 지었고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선 룰은 조금 뒤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신경전 그리고 경선 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를 나누고 1차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라고 만약에 룰이 정해진다면 아무래도 당원들은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약진할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럼 일반 국민들이 100%로 1차 예비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 1차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정하게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반반씩 2차 경선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냐. 결국 1대1로 마지막 두 사람을 뽑는 결선 경선에 들어갔을 때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한 사람,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가 한 사람 이렇게 각각 한 사람씩 나오도록 경선 룰을 설계해서 국민들의 좀 관심을 끌어보자 하는 뭐 그런 고심 어린 그런 경선 룰을 짜는 것 같은데 뭐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을 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일반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탄핵에 책임이 있고 또 내란을 저지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기에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절대 강자가 없이 참가자가 많은 경선에 경선 룰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요. 일단 오늘 김문수 전 장관, 유정복 시장, 이철호 지사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또 앞으로도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서 10명 이상의 후보자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출마 러시가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경선 과정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김문수, 유정복, 이철우 지사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각각 좀 포인트는 좀 다른데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메가드 동상 앞에서 개혁
개헌 민생의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 후보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20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로 줄 돈이 있다면 임금 체불 즉 기업이 파산한다든지 부도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국가가 체불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로 이런 노동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말씀하신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출마 러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각각의 어떤 입장이 좀 다르고 특히 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계시고 정치인들도 있고 또 장관 출신도 있고 어떤 다양한 어떤 계층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한 경선이 있을 것 같다. 특히 1차, 2차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로서 뽑는데 많은 어떤 국민들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어떤 그 여론조사에 나타난 어떤 국민들의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이제 경선을 치러가는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로 여론이 상당히 올라갈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후보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선을 치를 텐데요. 민주당 상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상대당 뭐 경선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인 언급은 좀 삼가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15명에 되는 후보들이 정말 우주승처럼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좀 힘든 거 아니냐. 특히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이제 한 4,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거의 모든 뭐 유력한 정치인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펼치다가 뭐 3년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열흘 정도는 좀 기다리면서 후보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그 주장으로 보면 뭐 기본적인 좀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뭐 3, 4일 만에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하지 않겠냐 막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국민의힘은 좀 후보들이 좀 많이 좀 압축이 돼야만이 좀 국민들의 관심을 그나마 좀 끌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예비 후보들도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 얘기도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런 답을 내놨어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는 많은 분이 당 후보로 등록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 경선 흥행을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좀 파괴력이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이제 받고 있는 이런 가운데 통상 전문가답게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전화 통화를 이제 첫 번째지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을 이제 뽑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이 관세 전쟁, 새로운 어떤 통상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관련돼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도 있는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참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어떤 의사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뭐 대선 디어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예.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고만고만하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정치인들이죠 지금. 그리고 본인들도 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타 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3억 정도 들고 지금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뭐 만든다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자금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결심을 하면서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일단은 경선을 통해서 흥행을 좀 높이고 특히 이게 결국은 어떤 자존심 싸움인 게 예. 1차 경선에서 2차 경선으로 뭐 가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본 후보가 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정치인으로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경선에서부터 굉장히 치열하고 절박한 가운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든 누가 됐든 끝까지 당 지도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대행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글쎄 어제 오늘 느닷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의 경선은 상당히 헝클어질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과는 근본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위헌적이고 직권 남용적인 아니 내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그 많고 많은 아무리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찾아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법률 대리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변론까지 섰던 또 국민의힘의 당적설 보유까지 불거진 이렇게 흠결 많고 말썽 많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총리가 대행이 어떻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 직권 남용 일종의 그 행정적인 도발 행위를 국민들에게 해놓은 후보를 대행을 다시 만약에 후보로 이렇게 나온다면 아마 국민의힘의 경선은 막 거의 국민들로부터 아마 멀어지고 고립되지 않겠나 그리 봐지고요. 이번 대선은 뭐니 해도 중도층이 결정적으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의 한 70% 중에서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한 55%를 제외하면 여전히 15%에서 20% 정도의 중도층은 아직 정권 교체냐 정권 유보냐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헌법재판관 강행에 따른 비난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헌법 불이행이라든지 특히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을 너무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중도층으로부터는 상당히 멀어질 것이고 지지율이 상당히 저는 예상 밖으로 고전할 것이다 그래 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도 출마 안 하겠다 했지만 출마한다고 해서 별다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예, 이제는 조기 대선을 앞둔 민주당 상황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제는 이재명 전 대표죠.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했고 내일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메시지에 어떤 것들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예, 아주 그 영상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영상처럼 아주 그 다이나믹하고 또 솔직하고 담백한 이미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영상미와 함께 진솔하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특히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한 아주 비전이라든지 특히 탄핵 이후에 국민 대통합,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한 이런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아마 감동적인 연설을 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중도 통합 행보를 위해서 경선 캠프부터 거의 아마 주요 인사들이 소위 비명계다. 이재명 대표와 평소에 좀 거리가 있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러나 능력은 있고 또 아주 그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의원들로 캠프를 꾸렸기 때문에 작지만 아주 실력 있는 캠프에 위용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앞으로 날이 갈수록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떨까요? 어떤 영상 메시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언론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통합 그리고 성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담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떤 의미로 진정 행보를 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니까 진짜 존경한다고 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지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의 신뢰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행보와 이재명 대표의 말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민주당은 지금 그 많은 어떤 국민들,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와 같은 적폐청산과 같은 어떤 공포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과연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같이 이제 매칭이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본소득과 그리고 K-엔비디아에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어떤 분배했던 그런 어떤 방점을 두면서도 또 성장을 이야기하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 정책이 다른 면이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인물들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출국길에 출마 선언을 했고 김부겸 전 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언제 출마를 선언할지 좀 관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동연 지사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 특히 그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본인이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경제통.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이제 관세 전쟁이라 할 정도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한미 간의 통상 압력, 관세 인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아마 장점을 부각하는 행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것 같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아쉽게도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평소에 갖고 있는 뭐 풍부한 행정 경험이나 부드러운 카리스마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제3지대에서 뭔가 준결승적인 세미파이널 그런 경선을 하기를 바랬는데 김동연 지사 등 많은 후보들이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아마 제3지대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출마 동기를 아마 잃었던 거 아닌가 그래 봐지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을 받는 후보가 이제 김경수 후보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여러 가지 행보를 해왔습니다. 끝까지 이제 등록을 할지 아니면 특정 후보의 사실상의 지지를 할 것인지를 놓고 막판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일 먼저 후보를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와는 가장 대립적인 각을 선명하게 내세우는 후보인데 또 개헌이라든지 지방 분권 이런 정책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약이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명성이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앞으로 행보 속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인물이 적거든요. 민주당 경선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맥 빠지고 좀 그 뭐 김다 센 사이다 맛이죠.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예. 가장 공정한 연합뉴스 TV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어떤 경선 토론회를 중계를 하겠습니까? 민주당 어떤 경선 토론회를 중계를 하겠습니까? 이건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김경수, 김두관 이런 분들은 김동연 씨 이런 분들은 경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메이커도 아니고 덜러리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지율에서도 뭐 상대도 안 되지만 뭐 경선하는 과정에서 토론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가장 문제점인 도덕성이라든지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문제 제기를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하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개딸 같은 강력한 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견제 내지는 비판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너무 맥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로부터 경선이 민주당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좀 우스운 게 김동연 지사가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미국 갔는데 본인이 이제 경제부총리도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제 관세 분야에 좀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와 방위비 포괄적인 일단은 1단계 그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맥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어떤 뭐 장관이라든지 관세 정책을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을 제대로 저는 만나지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맥이 빠진 그런 어떤 도미 여행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좀 맥 빠진다, 김 빠진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경선 룰을 담당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 선관위원장 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안에 당 경선 룰이 확정이 될 텐데 당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될 거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 당헌 당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권리당원 50%는 똑같지만 예. 나머지 50%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50%를 채울 것인가, 그런 당규사항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후보들끼리 또 다른 방식, 완전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 예.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라는 그런 또 일부 후보들이 주장을 할 수 있어서 아마 막판까지 룰 미팅에서 좀 시소 게임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래 봐지고, 아무래도 당원들이 배제되는 뭐 그런 경선 방식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권리당원의 50%는 보장되는 전제 조건 속에서 경선 룰이 정해지지 않겠는가 이래 봐지고요. 아까 홍 의원님께서 저희 당 뭐 경선 양상을 예. 상당히 좀 맥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전체 국민들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지금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나 우리 민주당 후보나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다라고 그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의 일거수일투족, 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이나 또 공약,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장과 경제를 또 민생을 어떻게 잘 추스리고 안정화시킬 것인지, 특히 탄핵 과정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했던 국민들을 이제 하나로 묶는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방책이나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당의 경선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기 대선 체제에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의 경선 룰, 그리고 각 예비 후보들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